안녕하세요, 알레한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 유튜브 영상들을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어떤 동호회나 강사님과 함께 투어를 다녀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스쿠버 다이빙, 프리다이빙 혹은 브이로그들 굉장히 많이 영상을 올리시는데, 제가 영상을 쭉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영상을 올리실 때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흔히들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가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고 멋진 여행 영상 만드는 법, 투어 영상 만드는 법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목적에 있어서는 여행을 가시는 분들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강사님과 함께 프리다이빙 투어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투어를 가면 이렇게 재미있게 논다는 그런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일종의 마케팅적인 목적이 좀 있을 거고, 혹은 그 투어에 동참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기억의 단편을 남겨놓고 싶은 목적도 있을 거고요. 연인들끼리 여행을 간다면은 둘이서 보낸 행복한 시간을 오래도록 추억하고 싶어서, 또 친구들끼리도 그들의 우정을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남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내 영상을,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진 내 영상을 하나의 키워드, 한 장면으로 압축했을 때 그 하이라이트부터 시작을 해라 입니다.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이버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한 장면이 다이빙하는 장면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혹은 아름다운 바닷속 장면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투어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 우리 다이빙 동호회는 사실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들끼리 끈끈하게 모여가지고 밤에 하는 술자리, 요게 아주 큽니다 라고 그걸 장점으로 내세울 수도 있고, 연인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바닷속이 아니어도 둘이서 알콩달콩 시간 보내는 그런 예쁜 모습을 담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행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르고 찍고 싶은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모든 영상을 단 하나로 압축한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살을 붙여가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의 연출이 들어가는 건 좋아요. 약간의 연출은 괜찮지만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의 모든 것을 다 연출로 커버하려고 다 기획하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내가 고래상어 옆에서 노핀으로 다이빙하는 모습을 찍고 싶다 정도로 생각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셨는데 고래상어를 아예 못 볼 수도 있고, 또 고래상어 옆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멋진 장면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연출할지 정도만 가볍게 고민을 하고 일단 그때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 불필요한 부분은 아예 찍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서 목적지에 도착을 할 거고, 모알보알이나 말라파스쿠아에 간다고 하면은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다시 원하는 섬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이 필히 들어갈 텐데,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아예 찍으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내가 다이빙 영상을 찍고 싶은데 숙소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숙소에서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밤새 술을 먹는다거나 굳이 그 과정 모든 것을 카메라로 담아둘 필요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람들의 얼굴을 찍을 때, 이건 특히 이제 투어를 운영하시는 강사님 입장에서는 투어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얼굴을 그래도 한 번씩은 카메라에 담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람들의 얼굴을 찍을 땐 그냥 환하게 웃는 장면 한 장면만 찍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메라를 갑자기 들이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찍히는 사람도 민망하고 찍는 사람이 민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팁은 슬로우 모션으로 정말 환하게 웃는 얼굴, 즐겁게 웃는 얼굴 한 장면씩만 찍어두는 것만으로 누가 내 영상에 등장했다는 것을 표현하기엔 충분합니다. 특히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카메라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절대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흔들거나 V를 한다거나 안녕하지 마세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찍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멋집니다. 찍는 분들도 찍히는 분들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이빙을 잘 못하는 사람을 찍을 땐 적극적으로 슬로우 모션을 이용하라입니다. 사람마다 다이빙 실력은 다 달라요. 그리고 웬만큼 잘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롱테이크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찍었을 때 그렇게 자연스럽다거나 멋져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초보자분들은 이제 막 처음 바다에 나가서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게 되면 생각만큼 그렇게 멋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찍을 때 누구는 찍고 누구는 안 찍을 수 없으니까 못하는 분들일수록 카메라에 슬로우 모션을 이용해서 연출을 해라 라고 팁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역시 바닷속에 관련된 내용인데,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을 찍지 말고 찍히는 분들은 카메라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따뜻한 남쪽에서 다이빙을 할 때 항상 비키니만 입거나 수영복만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찍는 사람도 찍히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민망한 구도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카메라의 수평 방향으로 둘이서 찍히는 사람과 찍는 사람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모습을 담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요. 이때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닷속을 즐기는 모습을 촬영하는 게 가장 멋지게 나오긴 합니다. 이 수중 연출이나 구도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이 링크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촬영한 모든 영상을 다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 15분짜리 영상인데 그중 12분이 공항이나 버스, 먹는 것처럼 이동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내가 보통 여행을 가면은 초창기, 초반이 가장 의욕이 넘쳐요. 손에 카메라 들고, 짐 들고, 뭐 들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은 모든 걸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되면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이제 다이빙 가야 되는데 챙겨야 될 사람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어딘가 모여야 되고 그러면 정작 중요한 부분들, 다이빙 영상인데 다이빙에 관련된 부분들은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예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영상을 편집에 사용하셔서도 안 되고 사용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여행이 다 끝나고 난다면은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내가 찍은 모든 영상들을 한번 쭉 보세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찍은 영상들을 쭉 보시고 그 중에 가장 잘 찍힌 케이스들,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하이라이트 장면, 그 다음에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부터 앞뒤로 살을 붙일 내용들, 그 다음에 가장 잘 찍힌 장면들 위주로 다른 폴더에 옮겨 넣으세요. 그리고 그 폴더만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찍었으니까 아까우니까 이 모든 걸 다 써야 돼,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여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상은 산으로 가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편집보다는 촬영입니다. 편집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할 수 있지만 촬영은 한 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는 그 장면을 촬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잘 만드냐 못 만드냐라는 것은 보통 영상을 편집하는 데 달려있기보다는 무엇을 찍어야 되고 무엇을 찍지 말아야 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하셔야 되고, 내가 찍고 싶은 장면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 요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다양한 것까지 다 고려를 하실 필요 없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앞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영상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질 텐데, 이제 막 시작해서 처음 촬영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메라 자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 특히 이제 물속에서 촬영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카메라 자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 두 번째는 카메라 앵글이 휙휙휙휙휙 돌아가는 거. 촬영은 항상 차분하게 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촬영하시는 것.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촬영하는 것, 그거 하나만 신경 써서 촬영하신다 하면은 좋은 영상들 많이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편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영상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따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은 순서대로 편집하는 게 아니고 굳이 시간의 순서대로 영상을 편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적인 흐름, 거기에 집중해서 편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배에 있어요. 다이빙을 하기 전에 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모습은 배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덕다이빙을 하는 게 될 거고, 덕다이빙을 하고 내려가면은 바닷속에서 바다를 누가 언제 어떻게 즐기는지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 바닷속에 있었으니까 사람은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서 숨을 쉬겠죠. 하지만 요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영상들이 꽤 있어요. 갑자기 덕다이빙을 했다가 수면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다음 장면은 물속에 있다거나, 사람이 물속에 있었는데 그 다음 장면이 갑자기 배 위에서 릴렉스하고 즐기는 장면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 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집에는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라.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영상이 여행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 구독자 모임을 한다거나 저희가 다이빙 하고 있는 곳에 조인하시는 분들, 제가 아예 카메라조차 안 들고 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믿는 바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과 함께 그 순간을 즐기는 게 내가 그 어떤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아무리 끈끈한 사이여도 영상이 우선이 되면은 여행지에서 분명히 불쾌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 서로의 기대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하루 종일 카메라를 들고 찍는 거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카메라가 자기 옆에 돌아다니는 것조차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욕심은 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여행 그 자체가 영상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을 때,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을 때 더 아름다울 수 있는 법이니까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촬영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나 마리나가 해외에서 유튜브를 촬영할 때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이제 바닷속에서는 다이빙 하는 동안 촬영을 계속하지만, 육지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는 항상 매일 오후 4시, 5시, 6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촬영을 해요. 이렇게 촬영을 해두면은 빛의 방향이라든지 세기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서 촬영을 한 것도 한 영상으로 편집하기 굉장히 쉽고, 누군가는 아침부터 카메라 들고 설치는데 누구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싶다거나, 좀 이런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촬영 열정만큼 나와 함께 여행 간 사람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나는 정말 꼭 이 추억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요때 모든 촬영을 몰아서 하길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멋진 다이빙 투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다이빙 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이빙 실력, 프리다이빙이라면은 숨을 오래 참고 깊게 내려갈 수 있고 다이나믹을 몇 미터 가고, 이 실력과 물속에서 촬영하는 실력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내가 수심 몇 미터에 있던지 간에 중성부력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에요.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평소에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본인이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이 아니라 프리다이빙으로 대부분 촬영하는 이유는, 스쿠버 다이빙은 수심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프리다이빙은 덕다이빙을 하면서부터 내려가서 수직으로 올라온다거나, 올라오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물속에 머무는 시간을 제가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구도에서 여러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프리다이빙으로 촬영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프리다이빙만으로 촬영을 하는데 꼭 스쿠버 다이빙처럼 멈춰서
거북이를 찍는다거나 물속에서 멈춰서 한 장면만 찍는다 그러면 프리다이빙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다이빙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어떤 깊이, 어떤 장면, 어떤 활동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덕다이빙을 하면서 피사체를 따라 내려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덕다이빙을 하는 순간 카메라가 크게 흔들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때 내가 덕다이빙을 하면서 내려가더라도 카메라는 안정적으로 피사체를 중앙에 두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깊이,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물속에 머물며 촬영할 수 있는 능력들, 요런 다이빙 실력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연습과 경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진 다이빙 여행 영상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처음에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쉽사리 놓치기 쉬운 점들, 시간 낭비하기 쉬운 점들, 이런 포인트에 조금 중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유튜브를 틀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멋진 바닷속 영상들, 멋진 여행 영상들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여기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